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제 눈에는 조작, 허위 보고라고 부를 부분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대라고 하는 것은 그 셋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셋대라고 한 거고, 발생 시간의 착오는 행정적인 실수고, 김태형 국방장관 말대로 그 발생 시간을 30분 늦춰가지고 우리가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단순한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합참 의장이 술을 마신 걸 가지고 그러는데, 합참 의장이 그날 술을 마신 것은 뭐 술집에 가서 술 마신 것도 아니고 군과 관련된 어떤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술을 마셨다. 그때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다. 사건 발생 보고를 이 사람 늦게 받은 잘못은 있죠. 한 40분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귀해가지고 자가 할 일을 다 했다. 사건 발생하고 나서 술을 마시면 그것도 처벌을 해야 되겠지. 사건 발생 전에 술을 마셨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취할 조치는 다 했다. 대장 헬기를 20분 만에 출동시키고 비상 걸고 무엇보다 구조할 사람 다 구조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시점에서 군 지휘부를 감사를 해가지고, 더구나 군인들의 이야기에 들으면 상하관을 이간질시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둘러서 중간 발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종 발표만 하면 되지. 그것도 유엔에 우리 민군 합동조사단이 가가지고 유엔에서 이사국들한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그 마당에 한국의 감사원은 이 군대는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고 폭로하는 대국민 발표를 꼭 해야 됩니까? 그것도 중간 발표. 참미연대가 그 시점에 또 참미연대가 편지 보내시. 그럼 참미연대는 편지 보내고 감사원은 여기서 군대를 그런 식으로 작사를 내고 언론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군인들이 싸울 마음이 나겠습니까? 군인들이 싸울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고 감옥에 보내라는 사실까지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변호를 하면은 아마 저한테 반론할 필요성도 많을 거예요. 좌익이 아니라 보수 세력 안에서도 이렇게 변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군대를. 그러나 군 작전이라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성적인, 아니 백마고지 전투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백마고지 전투에서 왜 그때 기관총 안 쓰고 말이야 애만총 써가지고 사람 많이 죽였느냐고 그거 감사합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돌발 사태고 거기에 대한 긴급 조치는 1+1은 2다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혼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다 그런 거죠. 그거를 행정감사하듯이 감사해가지고 군대를 이렇게 한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에 대한 이 폄하하는 생각이 조선조 몇백 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학자들이라든지 기자나 정치인들 비판은 조심해서 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군인들은 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군인들은 무력 집단이다. 권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탱크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폭격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명예심을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은 뭘 가지고 삽니까? 명예심 가지고 사지.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돌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군인들한테 명예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죽었을 때도 끝까지 유해를 발굴하고 그 장례식은 엄숙하게 하고 국가가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6.25 60주년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깨우쳐 주어야 지금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비상시에는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내 가족들이 그만한 영광을 얻고 산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명예심이 왜 필요하냐 하면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6.25 때
나라를 세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떻게 14살에서 18살 사이 소년병들이 그렇게 많이 자원 입대를 했느냐. 자원 입대를 합니다. 애국심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만든 이 나라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다. 가장 고귀한 일이다.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것은 성경에 가면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몸처럼 하라 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거다. 자기 벗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전쟁 나면 도망이다. 군대 안 간다. 천안한 북침이 생겨도 전쟁 날까 두려워서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사회의 소용돌이가 군대를 바꿔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군대가 사회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대가 국가를 만들고 우리 군대가 사회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때 군 장교단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서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기획실장도 되고 이 사람들이 군대에서 가졌던 노하우를 관료 집단한테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이 기업인들을 밀어주고 해가지고 군대가 사회를 바꾸는 결과가 경제발전입니다. 군대가 사회를 바꿨기 때문에 한국 발달했어요. 사회가 군대를 바꾸기 시작하면 군대는 아저씨 군대가 되는 거지. 핸드폰 군대, 아저씨 군대는 사회가 군대를 바꿔놓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 흐름을 막고 군대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런 위대한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좌익이 석권하고 있는 사회로부터 이 국가를 지켜내고 헌법 정신에 충실한 집단으로서 존재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밀어주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현재 말로서 진행되고 있는 이 내전 이것이 총을 드는 피를 부르는 내전으로 설사 가더라도 우리는 이 체제를 지켜낼 수 있다. 그 출발점은 국군이다. 국군이다 하는 점을 오늘 강조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래도 질 수 없는 게임이고 희망이 있어요. 왜냐? 그래도 6.25 책임은 김일성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이기. 뭐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60%나 돼요. 60%. 이 60%는 어떤 사람들이냐? 국민 연세 드신 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죠. 이 60%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한번 그 무기를 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실제 국군이 있으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많습니다. 돈.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그리고 헌법이 우리 손에 있어요. 헌법. 헌법을 뒷받침하는 진실이라는 무기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를 점검을 해보면은 많아요. 많습니다. 그 문제 집단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가 이 무기들은 다 용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용기가.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으면 고철이 되는 겁니다. 용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용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과 여당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대하기 전에 우선 나는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고 내가 지켜야 될 진지는 뭐냐? 내가 참모총장이 됐으면은 막 전쟁을 시원하게 치우겠는데 그러나 나는 소대장이다. 여러분들 다 소대장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럼 소대장은 소대장이 지켜야 될 진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대장이 지켜야 될 진지 그걸 찾아야 되죠.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 진지 하나하나를 지키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문자를 쓰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 이루, 조, 천리. 한모통일을 굳건히 지키면은 천리를 비춘다. 한모통일을 굳건히 지키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을 비출 수가 있다. 내가 지켜야 될 진지를 찾아내고 그 진지를 지키자. 나부터 지키자. 지키는 방법은 뭐냐? 아까 말씀대로 헌법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범법자들 고소장 쓰고 고발장 쓰는 것도 진지를 지킵니다.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죄 짓는 자객들이 많아요.